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동기화 문제로서 생산자 소비자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영상 재생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트워크 스트림을 통해서 혹은 로컬 파일로부터 해당하는 영상 내용들을 읽어서 비디오 버퍼상에다가 저장을 하고, 비디오 버퍼상의 모든 내용이 다 저장된 이후에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저장되어지는 내용들을 읽어다가 화면에 재생해주는 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 영상 정보를 읽어서 버퍼에 저장해주는 스레드와 현재 버퍼에 저장되어진 정보를 적절히 디코딩해서 화면에 출력해주는 스레드로 다시 나뉘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스레드는 각각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상에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미디어 파일들을 제공해주는 스트링 서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같은 관점에서 자신의 로컬 저장 장치로부터 영상 파일을 읽어서 비디오 버퍼에 쌓아주고 그 비디오 버퍼의 내용들을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송신해주는 그런 스레드들로 다시 나누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정보들을 생산해내는 생산자와 그 생산된 정보들을 공유 버퍼를 통해서 소비하는 소비자 스레드로 구성되어져서 운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고 있는 소위 정보 생산자 스레드와 정보 소비자 스레드가 하나의 유한한 크기의 공유 버퍼를 통해서 정보를 원활히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동기화해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생산자 스레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정보를 생산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버퍼의 크기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소비자 스레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버퍼로부터 값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버퍼의 내용이 차 있을 때에 한해서 그 정보들을 꺼내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즉, 생산자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를 살펴보면 일단 생산자 스레드와 소비자 스레드가 하나의 공유 버퍼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읽어가고 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고, 따라서 그 공유 버퍼의 값을 생산자 스레드도 소비자 스레드도 각기 변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스레드는 공유 버퍼에 접근하기 위해서 뮤텍스나 세마포를 통해 가지고서 상호 배제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재 소비자 스레드 입장에서는 버퍼가 비어있는 경우에 읽어가지 못하도록 처리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생산자 스레드 입장에서는 버퍼가 꽉 차 있을 때 정보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처리해 주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스레드와 생산자 스레드가 지정된 순서에 따라 버퍼를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스레드 입장에서 버퍼가 비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소비자 스레드는 무조건 버퍼로부터 어떤 정보를 가져오도록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용도의 세마포를 하나 두어서 이 부분들을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볼 것이에요. 현재 읽기 용도의 세마포는 초기 값을 0으로 설정을 해 주어서 현재 버퍼에 담겨져 있는 읽어갈 수 있는 정보의 개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0의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은 버퍼가 비어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현재 소비자 스레드가 버퍼로부터 값을 읽어드리기 전에 현재 이 세마포의 피연산을 호출하게 되어지면 현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읽어갈 수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겠죠. 자, 이후 생산자 스레드가 버퍼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고 V연산을 호출을 해서 세마포 변수의 값을 1로 설정을 해주고 대기 큐에서 잠자고 있는 소비자 스레드를 깨워주게 되어지면 그 소비자 스레드는 깨어나서 공유 버퍼의 내용들을 읽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관점에서 꽉 찬 공유 버퍼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읽기 용도의 세마포와 별개로 쓰기 용도의 세마포를 하나 이용을 해볼 것이에요. 역시 이 쓰기 용도의 세마포는 현재 쓸 수 있는 버퍼의 개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그 쓰기 용도의 세마포 W가 0의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쓸 공간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자, 이때 생산자 스레드가 write라는 세마포에 대해서 P연산으로 호출하게 되어지면 현재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대기 큐에서 대기하도록 되어지겠죠. 자, 이후 소비자 스레드가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하나 읽어가면서 write라는 세마포 W에 V 연산을 호출하게 되어지면 세마포 내의 카운터 값이 1로 증가되어짐으로써 하나의 여유 공간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게 되어지고, 이후 잠자고 있는 생산자 스레드를 깨워주어서 해당하는 생산자 스레드가 새로운 내용을 버퍼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생산자 소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위해서는 쓰기 용도의 카운팅 세마포와 읽기 용도의 카운팅 세마포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현재 W라는 쓰기 용도의 세마포는 현재 쓸 수 있는 저장 공간의 개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읽기 용도의 세마포는 읽어갈 수 있는 저장 공간의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그 공유 버퍼라는 것을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유 버퍼를 다수의 스레드 사이에서 상호 배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의 뮤텍스를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스레드 같은 경우 보면 공유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 앞서서 먼저 배타적 사용을 위해서 뮤텍스를 통해서 잠그고 열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무조건 공유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읽기 용도의 세마포를 통해서 현재 공유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갈 것이 없다라고 하면 대기하도록 하고, 있을 때 하나 깨어나서 공유 버퍼의 내용을 읽어갈 수 있도록 구성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모든 정보들을 다 읽어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 읽어갔으니까 빈칸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시그널 호출을 통해 가지고서 버퍼가 비기를 기다리고 있는 생산자 스레드를 하나 깨워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생산자 스레드는 하나의 임계 영역에 해당하는 공유 버퍼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를 할 것인데, 공유 버퍼를 상호 배타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뮤텍스를 통해서 잠그고 열고 하는 처리가 필요할 것이요. 무조건 공유 버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공유 버퍼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쓰기 용도의 세마포를 통해서 현재 공유 버퍼에 쓸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기하도록 하고, 쓸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내용을 다 쓰고 나서는 소비자 스레드가 읽어갈 수 있는 내용이 버퍼에 추가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읽기 용도의 세마포에 시그널 호출을 통해 가지고서 혹시 잠들어 있는 소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깨워서 버퍼의 내용을 읽어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탐구 6-5에 간단한 생산자 소비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예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한 개의 생산자 스레드, 한 개의 소비자 스레드로 구성되어진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생산자 스레드는 그저 0부터 9까지의 정수들을 임의 시간 간격으로 공유 버퍼에 쓰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소비자 스레드는 공유 버퍼의 값이 쓰여졌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역시 임의 시간 간격으로 그 숫자들을 읽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현재 공유 버퍼는 배열을 통해서 최대 4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고, 원형 q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자가 쓰지 않은 내용을 소비자가 읽어갈 수 없고, 또 이 공유 버퍼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생산자가 무조건 데이터를 쓰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2개의 세마포와 하나의 뮤텍스를 두어서 구성을 했어요. 현재 samWrite라는 세마포는 쓸 수 있는 공간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했고, samRead라는 세마포는 읽을 수 있는 공간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각각 구성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본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초기 상태에는 버퍼가 비어있는 상태이죠. 자, 따라서 samWrite라는 쓸 수 있는 공간이 4개, 읽을 값은 0개 있다라는 것들을 각각의 세마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생산자 스레드가 하나의 정보를 공유 버퍼에다 써주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이제 3개로 줄어들었죠.
그 상태에서 생산자 스레드가 공유 버퍼의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해주고 나서 읽기 세마포의 값을 1 증가시켜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후 현재 소비자 스레드가 읽기 세마포를 보니까 읽어갈 데이터가 하나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유 버퍼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읽어가고 내가 하나 읽어갔기 때문에 쓰기 용도의 세마포의 값을 다시 1 증가시켜 줌으로써 현재 4개의 쓸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작 두 줄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후 생산자 스레드가 순차적으로 4개의 공유 버퍼에 모든 값들을 저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이제 읽어갈 수 있는 내용이 4개가 있다라는 것이 읽기 용도의 세마포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후 읽기 용도의 세마포는 순차적으로 각각의 공유 버퍼에 저장되어져 있는 값들을 읽어가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때 보면 여기 흐린 녹색과 진한 녹색으로 표현되어지는 화살표들이 있는데 4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을 원형 큐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 흐린 녹색 화살표는 소비자 스레드가 읽어갈 수 있는 배열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진한 녹색은 생산자 스레드가 저장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조금씩 수행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언제라도 생산자 스레드는 최대 배열의 4개의 요소까지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소비자 스레드가 내용을 읽어가야지만 추가적으로 쓰기 동작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배타적인 사용을 위해서 뮤텍스를, 또 순서 제어를 위해서 세마포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